네, 바로 미래 먹거리라 불리는 2차 전지 장비 소재인데요. 사실 하반기에 대한 성장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지만 그에 비해 주가는 시원한 상승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좀 앞으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지금 이제 처음에 반도체 네. 살펴봤죠. 그다음에 OLED. 이제는 2차 전지까지 넘어가는데요. 다 특징이 있어요. 미중 무역 협상의 최대 수혜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IT 쪽이 전반적으로 살아날 경우에 또 2차 전지 쪽도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건데요. 자, 9월 달 이제 지금 9월이에요. 아마 지금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드디어 이제 테슬라가 중국의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 이 빨간색 테슬라 모델 3가 지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 이야기는 또 관세 면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많은 혜택이 주어지더라고요. 이 이야기는 전 세계 전기차 소비의 50%를 차지하는 중국의 전기차 시장 개방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LG화학의 배터리가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죠. LG화학뿐만 아니라 삼성 SDI도 앞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아니 테슬라는 한 번 충전해가지고 450km 가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런데 그 중국의 업체들은 한 번 충전해가지고 200km 가고 요번에 혼다 전기차 나왔는데 250km 간다라고 하더라고요.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가격대는 비슷한데 성능은 월등히 뛰어나기 때문에 중국 업체들도 이런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를 뽑아내야 되는 거고 또 테슬라랑 이제 중국 시장을 두고 견주는 GM이나 뭐 이제 폭스바겐 이런 기업들도 이 정도의 스펙을 가진 전기차를 뽑아내야 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전기차 배터리를 탑재할 수밖에 없다. 전기차 배터리 성능 중국 업체들이 많이 올라왔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대한민국 업체들 기술력 대비해서는 아래라는 거를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 그러면 이제 중국에서 이런 대전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어떤 제품의 수요가 증가할까요? 일단은 제일 먼저 반응을 하는 것은 원재료 시장에서 전기차 전기차 배터리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이 이 양극재인데요. 또 양극재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원재료가 니켈입니다. 진짜 전기차 시대가 온다라고 하면 원재료 시장에서 뭔가 움직임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최근에 가장 많이 소비되는 배터리에 가장 많이 소비되는 니켈 가격이 이상합니다. 제가 준비한 화면을 보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이게 주봉인데요. 주봉상 지금 거의 70에서 80%가량 올라왔어요. 니켈 가격이. 최근 한 뭐 3개월 만에 이런 상승 흐름을 보여줬다는 얘기죠. 아, 니켈의 수요가 급격하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구나. 원재료 시장에서 먼저 반응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여기에는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그 니켈 생산량이 많은데 인도네시아에서 수출 제한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거 가지고 이 곡선을 이 무서운 가격 상승을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가파르다는 거죠. 분명히 수요 쪽에서 큰 변화가 발생한다는 거를 우리가 유추해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첫 번째 종목으로는 장비 회사 하나만 좀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박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동박. 그 동박 최근에 없어서 못 판다. 조그만 스마트폰을 뜯어보게 되면 거기 배터리에 구리가 있습니다. 근데 아주 얇게 구리가 조금씩 들어가 있죠. 근데 이게 전기차에는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기차 배터리는 정말 크니까. 이 동박이 전기차 쪽에서 수요가 살아남으로 인해 가지고 동박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럼 동박 관련돼 가지고 장비를 만들어내는 기업들, 뭐 소재 기업들은 KCFTA 국내에 상장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제 인수하는 SKC가 상장되어 있고 일진머트리얼즈 이런 기업이 상장되어 있는데 이 동박을 만들어낼 때 들어가는 롤이라는 장비를 전문적으로 만들어내는 기업 PNT를 좀 보실 필요가 있다. 그럼 PNT가 동박이 이렇게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동박이 품귀 현상이 발생했다. 그러면 PNT에서 발주하는 장비 수요가 판매가 증가했겠죠. 그럼 2분기 실적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2분기 때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실적이 찍혔다는 거예요. 이게 분기 실적입니다. 분기 실적으로는 사상 최대치의 실적이 찍혔는데 앞으로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PNT가 그러면 3분기, 4분기 내년까지도 장비 수요, 동박 장비 수요, 동박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장비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라고 했을 때 전 세계 시장에서 울트로 장비를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PNT의 또 매출액과 영업이익 개선 첫 번째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여전히 우리나라의 2차 전지 장비 소재 기술력이 월등하기 때문에 앞으로 전망이 밝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임종혁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저도 2차 전지 업황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견이 없어서 시청자분들은 네. 약간 좀 재미가 없을 수 있는데 업황이 좋아서 좋다고 그러는데 좋은데 나쁘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2차 전지 업황 좀 좋게 보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
미래에 멀지 않은 미래에 중국 정부에서 이제 전기차 의무 생산제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실시를 하게 돼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전기차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미국하고 유럽은 자동차 관련 환경 기준을 아주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당연히 전기차 시장은 확장될 수밖에 없다, 성장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재미있는 사실은 이제 글로벌 2차 전지 기업들이 생각보다 난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규모 장치 산업이고 엄청난 자금이 이제 투입이 돼야 되고 엄청난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급자 중심의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 안에 삼성 SDI와 LG화학의 역할론이 대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냥 가깝게 봤을 때는 이제 유럽 쪽 메이커,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전기차 신차를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출시를 하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쭉 아마 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런 어떤 효과가 이제 발생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제 원재료와 연동된 그 판가 인상 시도가 이제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고부가 가치 3세대 배터리 비중이 확대되면서 영업이익률과 ROE가 의미 있게 개선될 수 있는 그런 글로벌 2차 전지 기업들을 잘 챙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긍정적이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이경락 대표님께서는 PNT를 꼽아주시기도 했는데요. 2차 전지에서도 좀 옥석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다른 종목들은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이제 또 소재 쪽을 봐야 되겠죠. 장비 이야기 했으니까. 2차 전지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짧게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켈, 코발트, 망간을 이제 양극재로 많이 쓰는데요. 준비한 화면을 제가 좀 더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보통 우리가 이제 2차 전지 소재하면 이 NCM을 생각합니다. 니켈이랑 코발트랑 망간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양극재에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에코프로 BM이라는 기업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요 NCA 공법으로 만들어냅니다.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을 섞어서 만들어내는데요. 요거는 이제 테슬라에 들어가는 공법이랑 똑같아요. 일본의 스미토모 화학에서 만든 것이 파나소닉으로 들어가고, 파나소닉이 테슬라로 들어가는데요. 바로 이 NCA 소재가 들어갑니다. 그럼 테슬라는 이 NCA 소재를 왜 선택했을까? 그렇죠. 가장 출력이 좋거든요. 한 번 충전해서 멀리 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국내에서 유일하게 요 NCA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은 에코프로 BM밖에 없고요. 또 일본의 스미토모 화학 2개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에 납품되는 스미토모 화학이랑 파나소닉과 이제 경쟁하기 위해서는 타 업체들이 에코프로에 NCA 소재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 에코프로 BM이 가지고 있는 요 NCM도 남들과 좀 다른 것이 있어요. 포스코 케미칼에서 만들어내는 거나 저기 LNF에서 만들어내는 것은 보통 5, 2, 3으로 만들어내는데요. 에코프로 BM 이거는 이제 무엇이냐면요. 니켈의 함유량이 5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에코프로 BM은 요거 이상보다 더 높게 만듭니다. 8, 1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니켈의 함유량은 80%까지 끌어낼 수 있다는 얘기죠. 이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 기업은 에코프로 BM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차세대 전기차 시대가 열렸을 때 출력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에코프로 BM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첫 번째 종목으로는 에코프로 BM을 설명드렸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비상장 기업인데요. 파나스 이텍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은 이제 전해질, 첨가제를 만들어내는 기업이에요. 전해질을 만들어내는 기업은 되게 많아요. 국내에서도 솔브레인, 후성 뭐 이런 기업들은 많은데 그 전해질 첨가제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은 국내에서 첨보를 제외하고는 파나스 이텍이 유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파나스 이텍은 상장되어 있지 않거든요. 이 파나스 이텍을 최근에 동아마루 아시죠? 동아기업이 인수를 했습니다. 동아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 현금성 자산이 2조 원 가까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자산 가치가, 순자산 가치가. 그 수많은 자산 가치를 가지고 2차 전지 산업에 동아기업이 뛰어들었다는 거는요. 드디어 이제 고루했던 목재 만드는 기업이 성장 산업을 얻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파나스이텍이라는 소재 기업을 동아기업이 인수했기 때문에 동아기업의 또 저평가 가치 그리고 최근에 또 성장 가치주로서 부각되는 그런 매력을 또 등에 업었다 이렇게 두 종목 설명 들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임종혁 대표님도 2차 전지 장비 소재 뭐 긍정적이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어떤 종목 소개해 주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바로 말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3개 기업 정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삼성 SDI입니다. 대한민국 2차 전지 업체의 어떤 핵심 주자, 국가 대표 하면은 삼성 SDI가 딱 떠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올해 3분기를 이제 기점으로 해서요. 에너지 저장 장치 안에 들어가는 중대형 전지의 어떤 수주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된 사업 부분의 실적 사이클은 상저하고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욱더 긍정적일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기차 안에 들어가는 이 대형 2차 전지 관련 매출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이제 증가하고요. 올해보다 내년, 내년보다 내후년에 의미 있는 매출 성장 스토리가 부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는 또 OLED 소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삼성 디스플레이가 차세대 OLED 세팅을 할 때 그 안에 들어가는 소재의 국산화율을 아주 의미 있게 이제 올리고 있는 어떤 팩트가 지금 도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환경에서 가장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삼성 SDI다. 그리고 컴턴닷 OLED TV 관련 그 패널을 삼성 디스플레이가 언젠가 공격적으로 생산하게 된다면은 가장 큰 수혜주로서 삼성 SDI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삼성이 신경 쓰고 있는 대표적인 분야가 컴턴닷 OLED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2차 전지 사업 부분 참 열심히 신경 쓰고 있으니까 이 두 쪽 이 시장 2차 전지 시장 성장 그리고 컴턴닷 OLED 시장 성장의 수혜주로서 삼성 SDI 잘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저도 이경락 파트너처럼 에코프로비엠을 유심히 잘 챙겨보고 있는데 주행 거리를 의미 있게 늘릴 수 있는 하이니켈 니켈 비중이 아주 높은 하이니켈 양극재 시장의 어떤 성장 속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에코프로비엠이고 에코프로비엠은 삼성 SDI랑 동반 성장을 하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3대 2차 전지 메이커가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인데 SK이노베이션에도 양극재를 이제 납품을 하면서 좋은 어떤 긍정적인 장기 실적 퍼포먼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도 일진 머티리얼도 좋게 보고 있어요. 2차 전지 동박 업체 중에서 가장 멋진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일진 머티리얼즈의 어떤 설비 투자 스케줄을 뭐 체크해 보니까 내년 정도 되면은 동박 생산 능력이 올해보다 60% 이상 증가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 고객사들의 어떤 그 증설 스케줄 그리고 공급 능력의 어떤 증가 속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은 당분간은 동박의 어떤 공급가의 리스크는 제한적이다. 그래서 수요에 2차 전지 시장 성장과 함께 궤를 같이 하면서 동박 사업의 어떤 긍정적인 실적 모멘텀이 장기적으로 부각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